안녕하세요. 조선 3대 악녀 이야기 1편 장록수, 2편 정난정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조선 숙종대의 장희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력 있는 중인 계급 출신. 장희빈은 천민이나 서얼 출신이었던 장록수, 정난정과 달리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과 함께 급부상한 중인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당대 조선에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외조부 윤성립은 외학 역관으로 종사품 첨정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외조모 촉의 변신은 소설 허생전에 등장하는 변부자의 모델인 변응성의 사촌 누이이자 조선 최고의 갑부 역관인 변승업의 당고모였습니다. 외숙부 윤정석은 화폐를 대신하던 면포를 독점 취급하던 유기전 상인으로 그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삼촌 장현 역시 국중의 거부로 불리며 조선 역관 세력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어머니 윤 씨가 노비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는 부족합니다. 장옥정은 친척 장현이 경신환국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는 등 가문의 위기를 겪는 와중에 궁녀로 입궁했습니다. 이후 뛰어난 미모와 중인계급 특유의 인맥을 바탕으로 숙종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게 됩니다. 환국 정치의 도구. 장희빈의 부상과 권력 장악은 단순한 궁중 암투의 결과가 아니라 남인 세력과의 결탁 및 숙종시대의 극단적인 정치 운영 방식인 환국과 철저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고 2년 왕후가 중전으로 있던 상황에서 장옥정은 축출된 남인 세력과 가문의 거대한 경제력을 결합해 강력한 정치적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689년 장희빈이 숙종에게 훗날에 경종이 되는 아들을 안겨주자 전국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숙종이 갓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격상하려 하자 서인의 영수 송시열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숙종은 서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송시열을 사사하는 기사환국을 단행했습니다. 이듬해 인현 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쫓겨났고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궁녀 출신으로 정비, 즉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남인이 권력을 탈환하고 상업적 부가 권력의 핵심과 결탁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장희빈은 남인 세력의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었지만 그녀의 권력은 왕권 강화와 붕당 약화라는 숙종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아래 허락된 한시적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남인 세력이 권력을 잡은 후 무능한 모습을 보이자 숙종은 장희빈이라는 정치적 카드의 효용성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비극적 최후. 숙종의 총애를 얻고 획득한 권력은 그 총애가 거두어짐과 동시에 가장 끔찍한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1693년에서 1694년 무렵 숙종의 총애가 장희빈에게서 수건 최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수건 최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그녀는 미천한 신분으로서 7살의 궁에 들어와 인현 왕후를 모시던 나인 혹은 친박 나인이었는데 훗날 영조가 되는 왕자 연인군을 출산한 공로로 숙빈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야사에는 그녀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를 증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장옥정의 오빠 장희제가 수건 최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영모 고변이 터져나오자 숙종은 1694년 갑술환국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인은 영구히 축출되었고 장희빈은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되어며 인현 왕후가 복위했습니다. 1701년 복위했던 인현 왕후가 병사한 직후 장희빈이 거처인 취선당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들과 함께 인현 왕후의 죽음을 비는 저주를 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론 세력은 그녀가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의 친모라는 점 때문에 관대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숙종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 목숨을 거두는 사사를 강행했고 장희제와 비롯한 족당들 역시 참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숙종은 이후로는 후궁을 승격해서 왕비로 삼는 일을 법으로 금지하라는 명을 내려 제2의 장희빈 사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현대적 재조명. 사서와 야사집에서 장희빈은 국정을 피폐하게 만든 요부나 악녀로 단죄되어 왔지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승자의 기록이자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비판적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노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장희빈은 서인을 파멸로 몰아간 악녀,
궁중암투의 주범이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불경스러운 이다녀입니다. 반면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장희빈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 붕당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쓰이고 버려진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학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희빈을 견고한 신분제 속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이룩해 구시대적 질서를 타파하려 했던 역동적인 여성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생애의 이야기는 표독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선 후기 상품경제 발달로 부를 축적한 신흥 중인 계급과 양반 기득권층 간의 충돌, 그리고 정당성을 잃고 파행으로 치닫던 붕당 정치체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적 모순의 결정체입니다.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조선의 3대 악녀 이야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사서와 야사에 기록된 승자의 기록만 말하기보다 현대 역사학계의 평가도 가급적 함께 전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관심이 가고 흥미로우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